자, 15차시 함수 단원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집합 x가 있습니다. 집합 x는 1부터 8까지 8개의 자연수를 원수로 갖고 있고요. 함수 f는 x에서 x로 간다. 다시 말하면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집합 x가 되겠죠. 자, 이 함수 f는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자, 가조건을 보시면 f의 치역의 원소 개수는 7개이다. 그리고 F1부터 F8까지 모든 함수값들의 합은 42이고요. 치역의 원소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는 집합 X의 두 원소, 어떤 두 원소 AB에 대하여 FA와 FB가 동일한 함수값 n을 갖는다고 했을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집합 x가 정의역과 공역인데요. 원소의 개수가 8개입니다. 그런데 가 조건을 보시면 f의 치역의 원소 개수가 7개라는 것은 어떤 두 원소가 동일한 하나의 값으로 대응되고요. 나머지 원소들은 다 다른 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공역은 8개인데 치역 7개이다. 그러면 공역의 어느 한 원소로 2개의 원소가 대응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냐면 경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다 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6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자, 문제 풀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자, SX 다시 말하면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미리 계산해 놓고 하겠습니다. 자, 1 더하기 2 더하기 7 더하기 8 1부터 8까지 합은 자 1부터 10까지 합이 55이기 때문에 9하고 10을 뺀 19를 빼면 36이 되겠죠. 제 36이라고 이렇게 구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 조건에서 f의 치역의 원소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차가 6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죠? 자, 그러면 공역의 원소 중에서 치역의 대수가 있는 것 가장 큰 게 뭐냐면 최대가 언제일 때 8이고요. 그다음에 최소가 2인 경우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6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만약에 최대값이 7이고요. 최소값이 1인 경우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이 6이면 최소값이 0. 0이라는 함수값, 다시 말하면 집합 x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대값이 8이고 최소값이 2이다. 치역의 원소 중에서. 그러면 치역 fx 치역의 원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부터 8까지 이 7개의 원소를 치역을 갖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치역의 자, 원소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소의 합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2부터 8까지잖아요. 그죠? 그럼 1부터 8까지의 합이 36이기 때문에 이거는 35가 되겠죠. 근데 나 조건을 보겠습니다. F1부터 F8까지 합이 42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겠죠. 치역의 원소의 합은 35인데 모든 함수값의 합은 42다. 그러면 얼만큼 커진 겁니까? 플러스 7이 있다는 거죠. 이 플러스 7이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동일한 함수값을 갖는 이 함수값이 7로 대응하는 게 두 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 FA와 FB의 함수값이 갖게 되는 값이 7이 되겠죠. 그쵸? 7이라는 함수값이 두 번 더해져서 42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 최대값이 7이고 최소값이 1이다. 그러면 치역
치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치역은 1부터 7까지 7개의 원소가 같겠죠. 그러면 치역의 원소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부터 8까지 합이 36이니까 1부터 7까지의 합은 28이 되겠나요? 그쵸? 28이 되겠죠. 8을 빼니까요. 근데 나 조건에서 F1부터 F8까지 합이 4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요 28이라는 게 42가 되려면 자그마치 플러스 14가 되겠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복되는 동일한 함수값을 갖는 그 값이 14가 나와야 되는데 공역의 원소는 1부터 8까지 이 숫자만 가능한데 14라는 함수값을 가질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하면 모순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n이 7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n은 7이고요. 다음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자, 두 함수가 주어집니다. 자, fx는 x 더하기 a 1차 함수이고요. 자, gx는 구간에 따라서 두 개의 함수식을 갖는 함수입니다. 이때 g 합성 f1과 f 합성 g4의 값의 합은 57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 값을 s라고 할 때 10s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g 합성 f1과 f 합성 g4의 값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일단 첫 번째 G 합성 F1을 한번 해보자. G 합성 F1. 자, G 합성 F1은 일단 fx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이죠.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fx에다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1이 되겠죠. 맞습니까? 일단 이제 gx에다가 이제 x 대신에 a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자, 가만히 보시면 x는 a라는 이 실수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작을 때와 클 때의 함수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요 ga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자, ga 플러스 1. 자, 가만히 보시면 ga 플러스 1은 뭐보다 큽니까? a보다 크죠. a보다 크기 때문에 어디? 요 x는 a보다 같거나 클 때의 함수식 x제곱을 따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ga 플러스 1은 x제곱에다가 대입을 시켜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g 합성 f1은 a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는 f 합성 g4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함수 gx에 먼저 x 대신에 4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자, 눈에 보이는 바와 같이 gx가 두 개의 함수식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gx에다가 x 대신에 4를 대입한다 생각하시면 된다면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위의 식에다가 x 대신에 4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2x-6에다가 4를 대입시키면 2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는 f2가 되겠죠. g4의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래식에다가 x 대신에 4를 넣으면요, x제곱이니까 16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16이라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x 대신에
네, x 대신에 4를 넣은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x 대신 4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F2와 F16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fx가 x 플러스 a였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a 플러스 16이 되겠죠. 그쵸? 이때 구간은 네, a가 4보다 클 때, 그 다음에 a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합성 F1과 F합성 G합이 4의 합이 57이 나오는데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뒤에 해당하는 F합성 G4의 값이 A 값이 4보다 클 때랑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나누어서 생각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4보다 클 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A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그러면 첫 번째 G 합성 F1은 항상 뭡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때 F 합성 G4의 값은 A 플러스 2죠. 이게 57이 나와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빠르게 전개하자면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3 마이너스 54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9는 0이고요. 따라서 A는 6 또는 마이너스 9다. 자, 이때 A는 뭐였습니까? A는 4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A는 6이 되겠죠. 따라서 A는 6입니다. 이때는. 자, 두 번째로 A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 G합성 F1은 마찬가지로 A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F합성 G4의 값은 A 플러스 16이 되겠죠. 이게 57이 되게 하는 A값 찾아봅시다. 자, 전기를 하자면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마이너스 40이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 인수분해를 해주면 A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죠. A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 또는 A는 5가 되겠네요. 이때 A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거에 의해서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은 S는 6 더하기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10S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40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2번의 정답은 40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두 2차 함수가 나옵니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요. 자, g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일단 x에 대한 방정식 f합성 gx는 fx다.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게 몇 차 방정식인지 우리가 유출을 하고 가야겠죠. 일단 요 gx는 2차식입니다. 근데 이 2차식을 2차식인 fx에다가 합성을 한 거죠. 그러면 요 f 합성 gx는 몇 차가 되겠습니까? 4차가 되겠죠. 그리고 fx는 2차죠. 그러면 요 x에 대한 방정식은 결과적으로 4차 방정식입니다. 4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인데요. 일단 보시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모든 식을 다 주어져 있고요. gx의 식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이렇게 상수항이 a로 가려져 있겠죠. 자, 그러면 이 3번 같은 문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노가다로 풀자면 요 gx에 해당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를 fx에다가 집어넣어서 4차 식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풀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문제가 정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조금 식을 변형을 해야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 합성 gx는 fx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요 gx f 합성 gx는 x 대신에 gx를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좌변은 이렇게 x 대신에 gx를 대입한 gx의 제곱 마이너스 2gx 마이너스 3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fx는 완전한 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4차 방정식이 fx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요. gx와 x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좌변으로 모두 이항해서 정리를 하자면 자, gx 제곱, 자 마이너스 x제곱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gx 플러스 2x는 0 되겠죠. 요 마이너스 3이 없어지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방정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랬을 때 공통 부분이 나오게끔 식을 묶어 주겠습니다. 자, 일단 요 앞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gx 플러스 x gx 마이너스 x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분리되고요. 요 뒷부분은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면 gx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gx 마이너스 x 공통 부분이 생기겠죠. 이거를 다시 공통인수로 묶어주시면 자, gx 마이너스 x gx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요 4차 방정식이 이렇게 두 인수로 분리가 됐는데요. 분해가 됐는데,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 gx가 2차 식이었죠. 2차 함수였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gx 마이너스 x는 마찬가지로 2차 식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요 gx 플러스 x 마이너스 2도 2차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요 방정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의 2차 방정식으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앞부분이 0이 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gx가 되든지 또는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걸 만족하는 x값들을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움직이네요. gx는 x를 만족하는 요 x값들이 찾아야 되는데 요게 2차입니다. 이것도 2차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작했던 요 방정식은 4차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gx는 x,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각각의 두 개의 2차 방정식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경우는요, 두 2차 방정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이 앞쪽에 해당하는 gx는 x라는 이 방정식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이 두 번째 방정식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게 허근을 가지면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을 갖는 거죠. 자,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gx는 x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고요. 이 두 번째 방정식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여기도 중근을 가져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에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 앞쪽에 해당하는 gx는 x다. 이게 허근을 갖고요. 두 번째 해당하는 방정식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요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gx는 x,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허근인지 이걸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판별식을 구해보는 게 좋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gx는 x다. 자, 일단 gx가 뭐였습니까? g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였네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x다. 자, 그럼 이거를 2항에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이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d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 마이너스 4a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요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의 판별식을 해보자 이거죠. 자, g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d2라고 놓겠습니다. d2는 어떻게 될까요? b제곱 9 마이너스 4a 플러스 8 어떻게 될까요? 17 마이너스 4a네요.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d1은 1 마이너스 4a, d2는 17 마이너스 4a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한 요 판별식을 가지고 판별해보자 그죠? 자, 첫 번째로 요 gx는 x는 서로 다른 두 실 같고요.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라는 이 방정식은 허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d1은 0보다 커야 되고요. d2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d1이 1 마이너스 4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d2에 해당하는 17 마이너스 4a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이걸 푸신다면 a는 4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요. 동시에 a는 4분의 17보단 커야 된다 이거죠. 자, a는 4분의 1보다 작으면서 그 다음에 4분의 17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a 값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동시에 만족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는 나올 수가 없는 모순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둘 다 중으로 가는다. 다시 말하면 d1이 0이면서 d2가 0이 될 수 있는지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d1이다. 1 마이너스 4a는 0이고요.
17-4a는 0이죠. 딱 봐도 a는 4분의 1이면서 a는 4분의 17이다. 동시에 두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없겠죠. 이것도 모순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요 첫 번째 요 D1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D2는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러면 1-4a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걸 해주시면요. 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a는 4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요. 4분의 17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거는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만족하게 하는 a 값은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정수. 그러니까 a가 가능한 거는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까지 될 수 있죠. 4분의 17이 뭡니까? 4. 얼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수 a의 개수는 4개다. 4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좀 풀이가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함수 f에 대하여 f2x는 f 합성 f, f3x는 f 합성 f 합성 f. 다시 말하면 fnx라는 것은 n개의 함수 f의 함수 n개를 합성했다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일단 집합 x는 1, 2, 3 세 개의 원소를 갖고요. 1대1 대응이래요. 뭐가요? f가요. x에서 x로 가는. 이때 f1은 2이고요. f3x는 항등함수가 나온다.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을 때 g1001의 1, 그 다음에 g1000의 2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함수 f는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원소가 3개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대응 관계를 한번 표현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요 x에서 x로 가고요. 함수 f. 자, 원소는 지금 1, 2, 3이다. 이거죠. 자, 일단 요 f1은 지금 2와 대응된다고 지금 주어져 있죠. 그러면 f1은 2다. 이렇게 먼저 대응을 시켜주고요. 나머지 이제 2와 3이 1하고 3을 하나씩 나눠 가져야겠죠. 일단 우리가 어떻게 나머지 2와 3이 대응되는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f3x는 ix다. 이걸 만족한다 이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경우를 나눠야겠죠. 어떻게? 요 2라는 원소가 자, 선생님 2라는 원소를 기준으로 할게요. 1인지 3인지 다시 말하면 f2의 값이 1인지 3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경우를 나눠보자 이거죠. f2가 1이든지 또는 f2가 3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f2가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f3의 2가 항등함수가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2e는요 f2잖아요. 그죠? 내 f1을 2라고 했을 때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f1이 되겠죠. 내 f1은 뭐예요? 2가 됐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f3의 2를 한번 구해보자. 그죠? 자, 이것은 뭐게 되겠어요? f와 f2의 2죠. 내 f2가 2가 나왔잖아요. f2가 그죠? 많이 좀 안 되네요. f22. 그럼 f2는 뭐가 되겠어요? 1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럼 문제를 잘 보세요.
조건에서 요 f3x는 ix 항등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요 f3의 2는요 2가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왔죠. 모순이 나와야죠. 항등함수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따라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따라서 f2는 자동적으로 3이 된다는 거죠. 왜? 둘 중에 하나니까요. 이건 x 요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응 관계를 쓰면 f2는 네 f2는 3이네요. 3. 그 다음에 f3은 1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함수 f를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f의 역함수 g를 했을 때, g라고 했을 때 g 1001에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해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함수의 대응 관계를 x에서 x로 가는 함수 f를 이용해서 g를 다시 그림으로 그려서 해도 되고요. 선생님은 이번 문제는 식으로 풀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 지금 f3x는 지금 ix라고 했습니다. 그쵸? 선생님이 좋아하는 역함수를 각각의 함수 앞쪽에다가 합성을 시키겠습니다. 어떻게? f의 인버스를 합성을 시키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2x는 f 인버스 x 이렇게 되겠죠. f 인버스 x가 gx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f 역함수 gx라고 했죠. 자, 일반적인 gx에 대한 어떤 반복적인 이 순환 관계를 따져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gx는 결과적으로 f2x랑 같은 거죠. 자, 그러면 g2x는요 함수 g 두 개를 합성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함수 f를 네 개를 합성한 마찬가지죠. 그냥 지수 법칙에 의해서 뭐 제곱해서 f의 4x 해도 되지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요 f3x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항등함수가 되니까 그냥 fx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g3x는 어떻게 있습니까? f4, 4가 아니죠? 6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6x는 6개니까 ix가 되는 거죠. ix. 자, g의 3x가 항등함수 ix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반복. g2x, g3x 다시 gx 이렇게 항등함수 나왔으니까 자, 이걸 왜 했냐면 자, 일단 우리가 지금 g 뭐예요? 1001에 1의 값을 구한다 이거죠. 자, 함수 gx도 3을 주기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1을 3으로 나누면 자, 999가 3의 수죠. 그럼 나머지가 2가 남겠죠. 그러면 g의 3x는 ix 항등함수니까 다시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g2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g2x는 fx잖아요. 다시 말하면 g21은 그냥 f1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f1은 2죠. 2. 자, 그 다음에 g1000 2의 값을 구하자. 자, g1000 다시 똑같이 3으로 나누면 999가 3의 배수니까 나머지 1이 남겠죠. 그러면 g2와 같은 거죠. 자, g2 여기에서 우리가 gx는 뭐예요? f2x잖아요. f2x. 그러면 되겠습니까? f2의 2죠. 그러면 우리는 해주면 되죠. f 합성 f2잖아요. 그죠? f2가 3이잖아요. 그죠? f3
자, F3은 1이죠.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하고 1을 더해야겠죠. 따라서 문제 4번의 정답은 네, 다시 한번 쓸까요? 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4번의 정답은 3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을 보시면 자, 두 함수 fg에 대하여 f 합성 gx는 4x 플러스 3이 되고요. 네, gx는 5분의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다. 이때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5번 같은 문제는 자, 합성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그 합성의 결과와 그 다음에 그 둘 중에서 하나의 함수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럼 또 다른 함수식을 구한다. 다시 말하면 fx의 값을 구하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 함수에다가 어떠한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는 제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자, 정석대로 푸는 방법과 좀 쉽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쉽게 푸는 방법은 간단히 푸는 방법은 자, 지금 F 합성 GX의 식이 4X 더하기 3이죠. 근데 요 GX의 식이 알려줬잖아요. 식을 알려줬죠. 어떻게? F의 GX가 5분의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게 4x 플러스 3이다 이거죠.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래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요 f 5분의 3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요 값이 뭐가 되게 하는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 값을 찾아 주신다면 x에다가 그 양변에 대입을 시켜주면 우리가 원하는 f-1의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요 5분의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하는 x값 찾아보자 이거죠. 그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5고요.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6 x는 2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x에다 1을 넣으면 요 x는 2를 대입을 한다는 거죠. 어디다가? 양변에다가요. 대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1이 남은 거죠. f-1은 248 더하기 3이니까 11. 우리가 원하는 답이 바로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f-1이 아니라 fs의 식을 구하여라 이럴 때는요. 우리가 직접 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통해서 문제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치환. 자, 그럼 좀 지워볼게요. 치환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이것을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값 찾는 게 아니라 자, 이거를 t로 치환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치환을 해주면 5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t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 우변에다 x 대신에 t에 대한 문자로 표현하면 네, 우리가 한 문자로 네, 말끔히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5t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3x는 5t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x는 자, 마이너스 3분의 5t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5t 마이너스 1을 대입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f 5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t로 놨으니까 ft는 이렇게 되겠죠. ft는 4 곱하기 x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5t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분의 20t 그쵸? 마이너스 42 맞나요? 마이너스 그쵸? 3분의 20t 그 다음에 계산이 안 되네요. 마이너스 4 3분의 4 3분의 13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따라서 fx는 뭐 t 대신 x로 하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20x 플러스 3분의 13 이렇게 우리가 fx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따라서 여기다가 뭐예요?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돼요, 그죠? 그러면 3분의 20 더하기 3분의 13은 3분의 33이니까 11 이때도 11 나오죠. 이렇게도 치환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자, 교과서보다 좀 더 쉬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갖는 두 함수 fx와 gx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fx는 구간에 따라서 식이 바뀌겠죠. 다시 말하면 x는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클 때는 직선이 꺾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를 갖고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되고요. gx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일한 직선이겠죠. 그래서 식 하나를 갖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럴 때 함수 y는 f 합성 gx의 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그래프로 주어진 요 각각의 함수 식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일단 자, fx는 자 크게 x는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나눠야겠죠. 일단 x가 0보다 작을 때, 그다음에 x는 0보다 작거나 클 때. 자, 등호는 어디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요. 자, 0보다 작거나 클 때는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이 gx는 뭐 구간에 상관없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1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자, 그죠? y는 f 합성 gx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 x 대신에 gx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근데 fx가 구간에 따라서 식이 두 개가 나오겠죠. x 대신에 gx 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gx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요. gx 마이너스 1이죠. 이때 x가 아니라 여기는 gx, x는 gx 넣으니까 gx가 0보다 작다. 이건 gx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gx는 단일한 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우리가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함수는요, 여기죠. gx는 0보다 작다, gx는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 구간을 x에 대한 식으로 x에 대한 구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gx가 0보다 작다, gx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건 뭐냐면 gx는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작게 되는 실제적인 x의 구간을 표현해보자 그죠. 자, 보시면 gx가 0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하면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때는요, x축보다 아래쪽 오길 말하는 거죠.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이때가
x 값이 1보다 클 때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1보다 클 때죠. 이렇게 클 때 음수의 값을 갖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gx가 언제일 때입니까? 0보다 같거나 클 때죠. 여기죠.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x 값은 x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죠. x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걸 잘 정리를 해주시면 자, 위에 있는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 마이너스 2죠. 이때는 x가 1보다 클 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x 이때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답인데요. 자, 문제와 상관없지만 그래프를 그래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자면 x 자, y가 있는데 여기가 1 여기가 5 필요 없이 자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보다 클 때는 이럴 땐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1보다 클 때는 x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가 잠시만요. 이렇게 되겠고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y는 f 합성 gx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6번의 정답을 확인했고요. 다음 문제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을 보시면요. 문제 7번 함수 fx는 x세제곱 플러스 1 3차 함수네요. 그죠? 자,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함수 라지 fx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라지 fx는 gx-2x 플러스 1로 정의한다. 이때 라지 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fx 3차 함수네요. 우리가 3차 함수를 많이 그려보진 않았지만 3차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그걸 gx라고 한대요. 일반적으로 3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x제곱 플러스 1은 실제로 그려보시면 1대1 당이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라지 fx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fx의 역함수인 gx-2x 더하기 1로 정의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1학년 과정에서 요 3차 함수 x세제곱 플러스 1의 역함수를 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제곱근이라는 요 기호를 배워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fx의 역함수 gx를 실제적으로 구해서 식을 넣어서 라지 fx를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1학년 수준에서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밖에 없겠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라지 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가 라지 fx를 식으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이 그래프로 그렸을 때 x축과의 교점, x축은 y는 0의 값이죠. 그러면 이 말 즉슨 방정식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것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함수 fx의 그래프와 x과의 교점의 개수라는 것은 방정식 라지 fx는 0의 실근의 개수가 같다는 거죠. 0이 되게 하는 x값의 개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fx의 역함수 gx를 구하지 않고요. 자, 라지 fx를 지금 gx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살짝 바꿔서 요 gx는 자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이항시키면 2x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요 방정식을 풀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gx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구하기 복잡해요. 그래서 세제곱근 나와요. 그죠? 그러면 요 gx를 네, f 인버스 x라고 놓겠다 이거죠. 그쵸? 이때 우리는 네, 역함수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요 성질을 쓰겠다 이거죠. 어떤 성질이냐면 f 인버스 a의 값이 b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활용합니까? fb는 a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와 같은 원리로 식을 변형을 하면 어떻게 바꿀 겁니까? 요 x랑 요 2x-1의 위치를 바꿔버리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f 2x-1은 x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시면 이제 우리가 식 fx의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식을 대입해서 문자로 모두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f2x-1이라는 것은 뭡니까? x 대신에 2x-를 넣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빠르게 대입을 해주면 f의 2x-1은 2x-1의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요 x가 되게 하는 요 식, 방정식의 근을 찾으면 되겠죠. 이제 개수를.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해주시면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네, 플러스 6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x 이렇게 되죠. 자, 이항시킬까요? 그냥 바로 x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8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5x는 0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로 올게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 되겠죠. x로 묶어주시면 x는 8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는 0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x는 0이라는 식을 하나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도 0이 되게 하는 x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럴 때 요 8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 요 2차 방정의 근이 존재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판별식 d를 써볼게요. 4분의 d 쓸까요? 4분의 d 4분의 d를 쓰면 36 마이너스 40은 마이너스 4 0보다 작게 나오네요.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요 2차 방정식은 허근 실근이 없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문제 7번에서 원하는 실근은요. 실근 x는 0 1개 나옵니다. 1개. 그렇죠? 그래서 문제 7번의 정답은 1개 이렇게 우리가 하시면 됐다. 1개. 자, 이렇게 해서 문제 7번까지 우리가 풀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